최근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5개 종목에서 총 7개의 메달 금호, 은일, 동일을 획득해 파리 2024 양궁 메달 순위에서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2위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1개씩 수확한 프랑스와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파리 2024 대회에서 가장 주목한 종목이라고 하면 단연코 대한민국 양궁 여자 단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올림픽 종목이 된 서울 1988대회부터 도쿄 2020대회까지 9연패를 달성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팀은 32년간 단 한 팀,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4년 뒤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두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비록 메이저 대회 경험은 없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꺾고 당당히 2024 태극마크를 거머쥔 전운영과 남수현이 아시안게임 상관왕 임시영과 함께 10연패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단체전 기록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긴 우승 기록이 되었죠.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양궁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양궁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프랑스에서 양궁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다니며 양궁 선수를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양궁 클럽과 동호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궁은 정신적인 집중력과 차분함을 요구하는 스포츠로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프랑스인들은 양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궁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정신 수양의 한 방법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궁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양궁 동호회나 클럽에서는 한국의 훈련 방법을 도입하거나 한국의 양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양궁이 유행하는 프랑스에서 한 대학생이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지금 바로 사연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원래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또한 스포츠에도 별 흥미가 없어 올림픽 경기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프랑스에서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K-팝을 듣기 시작하자 호기심에 몇 곡을 들어본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K-팝 문화가 유치하고 재미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K-팝을 들어보라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K-팝이란 그저 화려한 외모와 복잡한 춤만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음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 식당에 갔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어떤 남자 아이돌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저를 너무 신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노래에 매료되어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래가 너무 궁금해진 저는 친구에게 그 노래를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웃으면서 자기가 저번부터 계속 추천해주던 K-팝 노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K-팝에 대해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K-팝에는 엄청나게 좋은 음악들이 많았고 멋있는 춤도 많다고 느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취미로 춤을 춰봤던 저인지라 이러한 K-팝 춤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K-팝 아티스트들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상상 이상이었죠. 계속해서 K-팝을 찾아볼 때마다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음악, 춤, 패션, 무대 연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큰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제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발견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죠. 저는 K-팝을 무시했던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라는 것이었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K-팝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K-팝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소개시켜준 K-팝만 해도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모두 이 문화가 좋다며 저와 같이 노래와 춤을 추면서 문화를 같이 즐겼어요. 저와 친구들은 K-팝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팝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그 세상은 너무나도 흥미롭고 다채로웠습니다. 이렇게 K-팝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도 즐겨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신유빈과 같은 귀여운 한국 선수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자 저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경기장을 방문해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10연패로 금메달을 따고 남자 양궁에서도 3연패를 이루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펜싱에서도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마치 제가 한국인이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연이은 금메달 획득을 보며 한편으로는 약물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여러 논란으로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으로 잘못 표기되는 실수와 기타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인데 이런 실수와 논란들이 제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땀과 눈물로 준비한 대회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다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였고 한 나라를 응원하는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금메달을 많이 땄으니까 하는 심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투혼과 노력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했고 그 결과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수들의 이러한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더욱 실망스럽고 우울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로 향하는 길에서 또 다른 불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어요. 음료수를 들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던 중 어떤 중국인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치고 다녔고 결국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툭 치며 건드리게 되었고 음료수를 떨어뜨릴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그 아이의 부모가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중국 아이의 부모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중국 아이와 부모는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 2명을 찾기란 불가능했고 또한 곧 경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짜증나는 마음을 속에 담아두고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의 금메달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저로서는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결정전 경기를 볼 생각에 짜증났던 마음도 금방 잊어버리고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배드민턴 경기장은 환호성과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의 열기는 말도 안 되게 뜨거워 경기장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순간에는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그 함성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직접 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고 금메달 결정전이라 그런지 응원 열기가 정말 더 대단했어요. 대한민국 국기와 중국 국기 모두 경기장 관중석에서 휘날리고 있었고 관중석에서 중국인 한국인 모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열렬한 응원을 펼치며 대한민국 파이팅 등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함성과 함께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중국 관중들의 태도가 정말 불편해지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응원이 너무 열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의도적으로 안세영 선수를 방해하려는 행위임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 관중들은 매너, 예의 차원을 넘어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대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관중들은 안세영 선수를 향해 주먹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것은 분명 안세영 선수의 멘탈을 공격하려는 행위였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득점을 할 경우에는 야유를 보내고 심지어는 무대에 난입하려는 일부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 보안요원이 좋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특히 제 옆자리는 중국 관중이었는데 계속 욕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안세영 선수를 욕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비속어를 배워와서 계속 욕을 남발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매너인데 중국은 이런 매너 문화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제가 중국인을 싫어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중국인들은 항상 바닥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프랑스 영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듯이 소리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길에서 예의 없이 새치기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고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중국인들 중에 과연 예절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이런 중국인들의 매너 없는 행동들이 반복됐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다른 국가의 관중들도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한국 관중들은 중국 관중들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중국 선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침착하게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성숙한 관중 문화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만행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실수로 점수를 내줄 때마다 중국 관중들은 욕을 하며 안세영 선수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이런 매너 없는 행위들은 선수의 멘탈뿐만 아니라 실제로 패배로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대인 허밍자오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득점할 때는 환호성을 보내며 열렬하게 응원했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는 이날 무릎에 부상이 있어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죠. 안세영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중의 말도 안 되는 방해로 인해 더욱더 압박을 심하게 받아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안세영 선수가 멘탈이 흔들려 경기 결과가 안 좋게 갈까봐 정말 많이 걱정됐습니다. 배드민턴은 순간적인 반응 속도와 굉장한 집중력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세영 선수는 제가 보기엔 너무 멋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며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가 당황한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무렵 안세영은 대각선 스매싱을 통해 공을 빛의 속도로 보내며 상대 땅을 찍었습니다. 중국 선수도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막아보려 했지만 라켓이 공을 막지 못하는 그 순간의 함성 소리가 폭발적으로 가득 차며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같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심각한 방해와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을 보여주며 금메달을 위해 악으로 버티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풀어내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관중의 열기는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코치진과 많은 관계자들이 안세영을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주고받는 장면은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상대 허밍자오를 포옹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배운 것은 올림픽 기간에 이런 중국인들의 여러 만행을 보면서 한국인은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예의가 바른 반면 중국인은 그 정반대에 가깝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관중의 응원하는 모습에 감동한 저는 나중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한국의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올림픽 식당 근처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미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올림픽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한국인이 자신의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던 순간 옆 테이블의 음료를 몸으로 건드려서 음료를 엎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그저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닌 종업원에게 가서 새로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고 나서야 그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이 한국인인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K-팝을 많이 들어 한국어를 조금 들을 줄 알던 저는
이 선행을 보인 한 한국인이 한국말을 쓴 것을 보고 속으로 역시 한국인이라 생각하며 한국인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더 가지게 됐죠. 문득 내가 한국을 좋아해서 이런 한국인들의 좋은 행동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를까 궁금해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교육 문화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과 문화가 예의와 존중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예의와 존중, 협동심을 가르치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이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받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기본 예절로 가르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교육 덕분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시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았죠. 사실 프랑스도 공공예절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는 편이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중요시해요. 그렇지만 이런 한국의 교육 사례들을 보고 나니 우리 프랑스도 한국의 교육 방향성을 보고 참고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런 예절 교육이 쌓이면서 프랑스의 치안이 더 좋아지는 것까지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보며 저 자신도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가 만들어낸 존중과 배려의 자세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예절 교육을 통해 배운 가치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예의 바른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전통 예절 교육과 현대 교육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절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고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파리 올림픽은 저에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키워준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예의 바름과 배려심,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를 제 삶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꼭 놀러가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평범한 대학생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 시즌으로 인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